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개발자가 아닌 IT 관련자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IT 개발 관련 혹은 IT 지식 관련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른 단계 네트워크가 나오는 이유는요. 비전공자분들이 심지어 전공자분들도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 기회가 없어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중요한 타이밍에 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난감해하거나 곤란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 몇 가지 시리즈 형태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정보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방화벽과 DMZ 내부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화벽 DMZ 내부방. 사실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IT 쪽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패스하시면 되고,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나무위키나 이런 그 위키백과나 이런 사전적인 부분의 설명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봤을 때 맞는 말인데, 그건 제가 이 정보를 아는 입장인 거고, 모르는 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 개념을 세우기는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걸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뭔지, 그리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왜 얘가 있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면 대략적인 정보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쉽고 편하게 이해하고 명확한 개념이 잡힐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편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가 하나 있는데, 그 만화에 나오는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이 여러분들 네트워크 구조랑 너무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는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만화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옛날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살고 있고 왕도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잡아먹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거인을 맞고 피하면서 그 벽을 하나를 만들거든요. 굉장히 높은 벽을 만들어서 거인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벽은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그 탐사도 해야 되고 나갈 일들, 그 이런 물자도 날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문을 하나를 만들고 관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제 이 문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하고 거인은 들어왔다 나갔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약한 정책이라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 뭐냐면,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정책을 타협해 보면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사람들이 오가되 최소한의 보안만 할 수 있게 이 문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임금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예요. 얘네들이 밖에 문 하나 뚫고 들어오면 나까지 올 수 있는데, 겁이 나니까 벽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근데 왕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만들고 자기한테 필요한 최소의 사람들만 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요 강한 정책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 밖에처럼 여러 명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와. 그래 놓고 이 안을 절대적인 방어가 가능한 영역으로 만들고 바깥은 최소한의 안전이 보호가 되는 지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깥쪽에서는 외부랑 소통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성을 만들고 나서 안쪽을 왕도라고 해서 왕이 있는 쪽이라고 그 이름을 짓고요. 바깥은 일반 거주 지역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실제 만화에서는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밖에 거인이 있어도 밖에 다니면서 할 일을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렇게 벽이 두 개 생긴 것들, 문이 생긴 것들, 왜 이렇게 정책을 세웠는지, 여기 이름을 어떻게 잡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근데 놀랍게도 네트워크 구조가 똑같아요.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 서버도 있고 개발하는 서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냥 썼어요, 인터넷.
근데 어느 날 해킹이나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데 보호해야 돼 그러면서 급하게 이 벽이 되는 벽과 문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방화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화벽을 이렇게 설치하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방화벽이 어떤 일을 하냐면 좋은 인터넷 정보, 내가 사전에 허락한 인터넷 정보는 들어와. 나쁜 애들은 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 역할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밖에랑 인터넷이랑 사람들이 쓰려면 많이 막아야 되니까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정책을 좀 약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운영 서버,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서버라든지 고객에게 금융 같으면 고객에게 돈이 들어있는 서버, 이 내용이 방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방화벽을 하나를 더 설치해요. 그리고 이 방화벽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그리고 이 밖이랑 통신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인터넷 들어오고 안 돼. 이것도 동일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안쪽을 절대 방어 영역으로 만들면서 이름을 붙일 때 내부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외부랑 소통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외부랑 소통을 하는 업무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최소한 안전이 보호가 되게 하는 DMZ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셨죠? 똑같죠? 너무 똑같죠? 여러분들 이 방화벽,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마무리할 건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방화벽과 DMZ와 내부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그 히스토리나 상황을 통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졌고 얘가 있는데 역할을 하는 게 방화벽 얼핏 생각하면 벽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화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벽과 함께 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좋은 IP만 들어와, 나쁜 IP 들어오지 마. 이런 것들 하는 게 지금 단순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밖에는 왜 약한 정책을 하는지, 안에는 내 강한 정책을 하는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한 번 보고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음번에는 이 안에 이제 구성되는 서버가 개발 서버라든지 운영 서버라든지 있는데 서버가 기본적으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중화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중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뭐 L4 장비라든지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스위칭이라든지 이러한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이것 또한 들어는 봤는데 명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공유 드리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